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세자금 대출 작살났다. 갭투자 금지 입법 추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분양 관련 중도금 집단 대출이 금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 9억 이상 주택 보유 대출 금지와 전세 보증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집값 하락을 염두한 매수자들이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이번에도 부동산 갭투자 금지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21-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세자금 대출 제한 3가지 터졌다. 전세 DSR,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나. 벌써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사실상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강화시켰다는 뜻은 대통령실 연끌 경고 대출의 고삐. 이제 먼저 전세 DSR, 그 다음에 총량 규제, 9억 보유, 9억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 금지. 자, 먼저 전세 DSR. DSR 제외 항목 중에서 전세 DSR 제도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겠다. DSR 제외한 항목들이 있어요. 예외. 그런데 거기서 금액대가 제일 큰 게 바로 전세 DSR인데 이거 일반 극히 서민 빼고는 아예 DSR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해가지고 많이 못 받게 하겠다. 또는 일부는 금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용도, 보증금 마련 73%. 여러분들 지금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지금 보증금 마련하는데 73% 제일 많아요. 대출 용도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대출 그 비중은 27%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이 문제인 거예요. 가상금리. 자, 실질적으로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꼴을 만들겠다. 왜? 대출이자 차주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요. 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대출 금액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요. 자, 총량 규제. 문재인 정부 때 대출 총량 규제를 그때 시행했었죠. 이걸 재도입할 것을 검토합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금융위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한을 제시했어요. 이게 바로 대출 총량 규제죠. 금융위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을 제시해놓고 대출을 하겠다. 자, 금융위는 자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겠다. 아예. 그 다음에 대출 총량 규제를 바로 시행하거나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액대별로 없애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9억 보유 대출 금지. 9억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보험을 받거나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 자, 볼까요? 국회 정무위에서 예산안 검토 보고서 통해서 이걸 지적을 했어요. 전세대출 보증 서민 취약계층에만 집중하겠다. 이 말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고자본인 사람들한테는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를 생각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전세대출을 일부 해주더라도 전세보증 제도를 아예 안 하겠다. 자, 이제 전세가 상승은 집값 상승? 자, 여러분들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 뛸 확률이 클까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클까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전세값 뛰면 집값 뜁니다. 그런데 지금 자, 매매가는 상승폭이 컸다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전세값은 고공행진 중인데 그러면 전세가 뛰면 다시 또 매매가가 올라갈까? 자, 과거에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전세를 안 살겠죠. 월세 살겠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로 몰려버린 거예요. 매매할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모자라서 전세가가 뛰겠죠.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전세가 상승의 의미. 집값이 뛴다. 과거에 거의 다 집값 뛰었다. 뭔 소리냐?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집값이 하락한다. 먼저 집값 상승. 전세 상승은 매매가
상승을 끌어올려 가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전세 상승은 갭 차이를 좁히겠죠. 자,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가 만약 보합이라고 치고 계속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이 좁혀지면 누가 늘어나겠어요? 갭 투자가 늘어나겠죠. 돈이 덜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전세 상승은 무조건 거의 다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 매매가가 강보합, 하락하지도 않고 강보합 후에 24년 내년에 전세가 매매가가 고공행진 동반 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무슨 소리냐,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자, 전세 상승은 매매를 하지 않는 수요가 증가한 거다. 즉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전세로 들어와 쓰다 보니까 그것도 월세를 살겠죠. 만약 5개월이나 6개월밖에 1년 이내로 빠진다면. 그런데 이게 뭐 2, 3년 빠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살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것이 또 언제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다. 한시적이다. 전세 상승은 매매를 하지 않는 수요가 증가한 거다. 매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뜻은 장기 하락 판단. 지금 전세 상승은 국내 불안 그리고 이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으로 전세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두면 올 겨울에는 반드시 하락 반전 후에 최소 1에서 2년은 무조건 약보합이거나 하락을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제 갭 투자 금지. 지금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랑 민주당에서도 일부 추진을 하다가 안 했죠. 자, 이번에는 입법 추진될까요? 물론 무자본 갭 투자, 이거는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미 진행한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무제한 갭 투자 금지할 것. 자, 갭 투자 금지. 크게 무자본 갭 투 금지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전세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전세제도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 방안이 있는데, 전세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미 현 정부에 들어와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이미 안건이 나왔지만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제도 금지는 다음으로 넘겼죠. 그런데 무자본 갭 투자 금지는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고, 갭 투자 금지는 이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까요? 자, 먼저 무자본 갭 투자 금지. 무자본 갭 투자 근절 관련법 개정 추진. 임대보증금 가입. 자, 100%에서 90%로 조정. 뭔 말이냐?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가고 전세 끼고 집을 잡는 걸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범주행이다. 무자본 갭 투자. 갭 투자 전체로 확대 논의하겠다. 지금 논의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갭 투자 금지, 전세 금지는 불가능해요. 역전세가 되든 깡통 전세가 되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수한 전세제도, 이걸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부작용이 심하니까 대신에 상황에 맞게 갭 투자를 금지하는 걸 법안 추진하겠다. 상당히 지금 센 겁니다. 자, 다주택, 임대적 사택, 임대적 사업, 이런 사람들이 타기 싫겠죠. 전세제도와 밀접한 관계. 근데 지금 당장 이걸 법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국민들의 정서 문제도 있고 현재 갭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세제도 금지. 전세제도 금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전세특별법, 사기 범위 확대, 변제 개선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 장기적으로 월세 유도하면서 자, 전세를 줄여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 30년 동안 전세 비율이 비슷한 걸로 봐서 전세제도는 절대 폐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갭 투자 금지 안건이 이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전망, 장기적, 단기적 관점 구분. 부동산 전망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장기적 관점은 기준금리 추이,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물가, 유가 추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그리고 해외 집값, 이 네 가지가 어떻냐, 이거를 평가를 하고 나서 집값이 뛴다 안 뛴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기적, 즉 6개월 미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장금리가 어떻게 가느냐, 기준금리에 따른 시장금리, 그 다음에 매물, 거래량,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느냐, 청약 경쟁률 또는 미분양 미계약 상황이 어떻냐,
입주 물량이 어떻냐? 정부 정책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게 단기적 관점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끝물징조가 나온다라고 제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집값 하락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집값 하락한다고 할까? 바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끝물징조, 강남권이 그동안에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강남권이 이제 하락이다. 두 번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죠. 거래량 감소는 매수자들이 따라붙지 않으니까. 세 번째, 매물 급증. 매물이 늘어나가지고 좋을 거 없죠. 자, 매도자가 지금 매물을 막 토해내고 있어요. 전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 보통 월세를 살거든요. 근데 전세를 산다.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갭 투자가 감소해요. 지금 현재 매입하는 사람들 보면 갭 투자는 거의 없고 실거주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값과 매매가 차이도 아직은 커요. 외지인이 급감하고 있어요. 주로 외지인이 서울 와서 집을 사줘야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자,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경쟁률은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미계약,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바로 이 6가지. 이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매매 동향치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는 게 좋겠죠. 제가 한국부동산원하고 이제 KB를 섞어서 보는데 KB는 지나치게 좀 보수적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KB 자료를 한번 꺼내와 봤어요. 자, 8월 달부터 11월 6일 매 주마다 나왔죠. 먼저 전국 전세 가격이 어떠냐? 전세부터 알아보자고요. 0.5에서 여기 이 빨간 박스 보세요. 0.8, 0.9, 0.8, 0.9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0.14에서 0.18, 0.17 역시 고공행진이에요. 전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자, 매매를 볼까요? 자, 역시 8월 28일부터 11월 6일 전국 0.3, 0.2 박스 보실래요? 0.2, 0.2, 0.0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전국이. 이제 보합이다 이 말이에요. 상승하다가 서울 볼까요? 0.8 쪽에다가 0.6까지 0.8까지 찍었고 이 박스 보니까 0.4, 0.0 이제 거의 0%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죠. 서울이. 경기도도 비슷해요. 0.6, 0.5까지 갔던 게 지금 0.2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번에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 먼저 전국적으로 매도자가 자 박스권 볼까요? 70.6이었다가 지금 70.3. 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이번에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매수자가 많은 매수자를 보자고. 2.8, 2.0, 1.8. 매수자는 오히려 줄었네요. 매도자는 늘어났는데 매수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자, 결국 매수의 지수 숫자가 낮을수록 집값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32.2, 30.4 쭉 내려왔다가 24.4. 매수자가 없으니까 지금 전망지수가 안 좋아요. 서울만 국한 짓더라도 62.6 매도자, 74.9로 매도자는 늘어났고 매수자 4.5가 1.5로 확 줄었어요. 매수자가. 그러면서 매수 전망지수가 41.9에서 26.6으로 확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전반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자, 쭉 한번 읊어볼까요? 자, 지금 바로 직전 거래 대비 많이 빠진 것들 한번 뽑아봤어요. 전국 단위로. 이 빨간 게 서울입니다. 은평뉴타운, 우물골 2단지. 이거 보니까 직전 거래 9월 22일 날 이거에 비해서 10월 16일 날 거래봤더니 마이너스 3억. 34%나 떨어졌네요. 5억 6천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고척 파크 푸르지오 5억 4천. 무려 1억 9천. 26%나 빠졌는데 자, 24평이 직전거래 9월 26일, 계약일 11월 8일. 자, 직전거래에 비해서 무려 26%나 추락. 레이크 팰리스, 자, 27억이 6억이나 빠져서 마이너스 18, 무려 마이너스 6억이면서 18%나 떨어졌죠. 그 다음에 50평, 이거 10월 12일, 직전거래일이에요. 그 대비 4일 있은 10월 16일 날, 무려 18%나 추락. 그 다음에 신공덕 삼성레미안 2차, 43평, 자, 12억, 이거 무려 2억이나 빠졌네요. 14% 하락이에요. 직전거래 4월 15일 날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10월 16일, 그러니까 직전거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34, 26, 18, 14. 이번에는 경기도 볼까요? 킨텍스자이. 보시니까, 자, 3억 3천.
마이너스 3억 6천이나 떨어졌는데 51%, 물론 반토막이 나네요. 직전 거래를 봤더니 22년 5월 25일이야. 계약일이 23년 11월 달이고 불과 7,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이 8억이 6억, 42%. 34평이 직전 23년 10월 9일 날, 23년 10월 16일, 일주일 만에 자 무려 42%.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널뛰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안역 센트레빌 3억 1천, 1억 8,500이나 떨어져서 37% 하락. 자 30평짜리 직전 거래 10월 14일 날, 그리고 지금 거래는 11월 9일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름마을 원일, 자 5억 700, 이게 마이너스 2억 7,100이 떨어져서 34% 추락. 51평 직전 거래 21년 8월 19일 날 거래됐었어요. 그러다가 23년 10월 18일 날 34%나 떨어졌네요. 자 이번에는 동탄 숲속마을 능동역 리체더 포레스트. 자 얘는 3억 8,400, 마이너스 1억 6,600, 30%나 추락했는데 43평 9월 21일, 10월 11일 직전 거래일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추락했네요. 30%나. 자 이번에는 평택 소사별, 여기 보면 3억 9,600인데 9,400 빠져가지고 19%나 추락. 직전 거래가 10월 28일이고 지금 거래가 11월 2일이에요. 자 매기역 프루지오 SK뷰, 자 얘는 6억 9천, 1억 5,100이 빠졌는데 17%나 추락. 35평이 10월 30일 대비 11월 1일 날 이렇게 빠졌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후곡마을 9단지, 자, LG롯데 2억 8,500, 무려 마이너스 5천, 14%나 추락인데 20평짜리가 10월 24일 대비 11월 3일 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천안, 자 3억이 마이너스 9천, 무려 23%. 9월 25일 날 거래된 게 11월 10일, 한 달 보름 만에 23%나 추락. 세종주공 6단지 3억 9,400, 자 마이너스 9,600, 무려 19%나 추락했는데 자 9월 28일 대비 11월 10,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죠. 자, 이번에는 군산 미장 아이파크 2억 5,200, 7,800, 23%나 추락을 했습니다. 34평, 자 10월 12일 대비 11월 1일, 자, 불과 20일 만에 이렇게 추락을 했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6억 6천, 1억 2천이나 빠져서 14%. 자 10월 13일 대비 11월 2일, 20일 만에 무려 14%나 추락. 지금 마구잡이를 뽑았는데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가격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곳들이 많다. 전세대출 관리 경고등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전세대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금액은 약간 줄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지금 경고등 DSR 미적용,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아서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DSR을 강도 높게 이번에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증금 마련하는데 이렇게 빚이 많아요. 73%. 그 다음에 수출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봤더니 먼저 수입, 수출. 수입은 주황색, 수출은 파란색인데 어떻습니까? 둘 다 비슷한데 이게 0이에요. 자, 물가가 지금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수출 물가도 올라가고요. 이래버리면 경쟁력이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시계제로 물가 롤러코스터 요인이 많아요. 보시면 자 소비자 물가 CPI가 쭉 내려오다가 2.3 바닥 찍고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올라갔죠. 4달 연속.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소비자 품목별로 봐도 지금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농산물이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현 DSR 규제 예외 대상이 무려 10가지나 되는데 여기에서 3번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번에 DSR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중도금, 잔금, 집단대출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담대 고정금리 일주일 세일 0.2% 요즘 조금 그나마 빠졌습니다. 다행히. 자 여기 보시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지금 저번 주에 꼭지 찍고 좀 내려온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나홀로 고공행진 아파트 전세값 이 전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황색 보세요. 매매는 하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0입니다. 아직 0보다 둘 다 높아요. 근데 올 겨울에 이제 매매는 마이너스가 될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24년 심각하네요. 입주 물량이 적죠. 서울만 놓고 보면 자 전반적으로 3만 대까지 갔었는데 9천 대. 다만 경기도는 이제 3기 신도시 때문에 넘쳐나겠죠. 자 집값이 이렇게 이번에는 추락을 할까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집값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전세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